민주운동의 시작이고요. 민주운동의 시작. 그래서 제가 이제 1990년도 미국 워싱턴에서 이제 제 인생을 바꾸려고 결심했을 때 그때 받은 비전이 이 3자연대의 화살 비전이에요. 우리 민족이 고주몽의 후에 활 쏘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활대고 이 북한은 화살이에요, 화살. 그리고 대외정부가 활시위를 당기는. 그래서 이제 역사의 화살을 유럽까지 쏘는 거죠. 그렇게 해양가게 학생들 중국 수학여행 들어갔을 때 모습이 평양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가르치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데 왜 한국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지 않고 그렇게 정말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빛의 원리가 그거예요. 원자 핵이 있으면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 있던 전자가 돌던 전자가 낮은 에너지 레벨을 떨어져야 돼. 그 에너지 차이만큼 그것이 바깥으로 방출되는 게 빛이거든요. 이게 빛의 원리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인들이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뭉쳐지려고 아둥바둥 서로 다투고 싸우다 보니까 빛이 세상의 빛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빛을 흡수해가지고 블랙홀이 됩니다. 블랙홀. 이것이 이제 문제다. 내 낭만은 오직 총괄이 있어이다. 이게 미스터 선샤인의 그 김태리가 했던 유명한 대사인데 자기도 그게 그게 살고 싶은데 꽃으로 살고 싶지만 내 낭만은 이 독립운동가로서 총관이 있다. 불꽃처럼 살겠다는 거죠. 전설의 독립군 장군들 이동희와 홍범도의 이야기 이 두 사람이 화해하는 장면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최초의 볼셰비키라고 불렀던 김 알렉산드라의 아주 유명한 여성이죠. 정말 이런 분들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존재냐 소유냐의 싸움, 이혜영과 이완용의 싸움입니다. 저는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독립운동으로 떠났던 이혜영에 비해서 한때 독립협회장이었다가 내국노로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이완용, 이 두 싸움이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저는 독립운동가들은 다 낭만주의자라고 생각해요. 낭만주의자가 뭔가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것도 낭만주의자지만 자기가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뭔가 그 가치, 이념 그것을 위해서 덜 소중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낭만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완용 같은 자기 재산 뭉쳐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독립운동 못하는 거예요. 독립운동했던 우리 선진들은 전부 다 낭만주의자. 그래서 저 역시 낭만주의자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꼰대라는 게 정말 요즘에 꼰대가 나이 들어가면서 정말 가치 기반에서 이제 정말 자기가 소유 기반으로 점점 바뀌면서 꼰대가 되어져 가는데 사실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 우리가 잘못 키워가지고 정말 어린 20, 30대 청년들이 옛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다 20대 때 다 뛰쳐나가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윤동주가 다녔던 은진중학교에 가보면 그의 외삼촌 김야견 선생의 그 패널이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모여서 선생님 저에게 유언을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지 않았느냐. 근데 또 무슨 유언을 남겨달란 말이냐 하시면서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이 말씀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부족하지만 제 사랑하는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이 유언 남기고 죽는 게 제 소원인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우리가 평화통일연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 했는데요. 평화통일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뭔가 값을 치러야 돼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치러야 할 값은 무엇인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제가 이 책을 3년에 걸쳐서 제 박사 논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백 권의 책을 썼는데 이 안에 정말 우리가 몰랐던 절반의 반쪽 역사가 들어있고요.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으신 분들은 정말 저에게 얼마 전에도 그 한한상 전 통일원 부총리 하셨던 분이 전화를 걸어오셔가지고 지금 막 이 책을 읽어서 다 이제 끝냈다 그러면서 정 교수 너무 고맙다. 역사에 묻혀있던 이동희 장군을 다시 부활시켜줘서 너무나 고맙다. 그 이야기 하셨고요. 송모회대 총장님도 이 책을 2번이나 줄쳐가면서 읽었다고 이제 전화를 해오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정말 통일운동, 통일에 대한 그 갈망이 있으시다면
이 책 꼭 읽으실 뿐만 아니라 먼저 읽으시고 청년 세대들에게 꼭 사서 선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많은 책 가져오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90분 딱 맞추느라고 정말 이동희 선생님의 행적을 넘어서 일제 강점기, 또 해방정국, 세계 역사와 국사, 남북한의 역사, 종교와 사상을 넘나드는 통합 또는 통섭, 거대 담론, 혹은 2세 담론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몰랐던 소중한 내용들을 강연해 주셨는데 중간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뛰어넘은 부분, 그게 사실 뛰어넘은 부분도 소중했는데 이 책 안에 다행히 들어있다고 하니 이 책을 일독하시는 것으로 되시는 것도 좋겠고,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이 정 교수님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고 또 질문도 짧게 하셔서 지금부터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강의실에 나와 계신 분들의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짧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좀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남북이사가족 회장입니다. 이재국인데 오늘 저 교수님 말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통일 관련, 남북 관련 강의를 들어봤는데 정말 오늘 아주 뛰어나게 잘했다고 평가드리고, 근데 지금 사실 통일은 돼야죠. 통일이 돼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반드시 통일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이 뭐 필요 있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수님 보시면 통일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답되겠습니다. 예, 통일로 가는 길은 참 멀고도 험한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저는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역사의 흐름이고 방향성인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직도 값을 치를 우리가 잔을 채워야 되는데 그 잔이 아직 안 차서 흘러넘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정말 이런 강연하러 오면 좀 청년 세대,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좀 같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이것들을 계속 우리가 전수해야만 그게 가능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되 값을 치러야 된다. 그리고 또 청년들의 이 통합,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운동하는데 특히 잘 들었습니다. 소속 이야기하세요. 저 20년사 기름사업회 명예회장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20년 동안 위상과 그리고 이용자분의 위상이 어떤지 좀 여쭈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남쪽만 역사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북쪽 역시 정말 수많은 북쪽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김일성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김일성 가문의 독립운동사만 부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다른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잘 안 하는 그런 상태예요. 원래 3.1운동도 없으니까요. 네. 3.1절이 없으니까요. 네. 그런 상태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해방군 이제 이용자였는데 폴로차이크가 블라디보스토크 옆에 있는 거기서 한국인이 유명한데 일본의 장학가들을 대파시키고 천도교 그때 혈성관이 대한민국이 나는데요. 그게 임시정부 최초의 정부였어요. 그걸 감추고 있었습니다. 남북한이 다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걸 열심히 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지금 이신희 여사 안원이가 이신희 여사 맞다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동희 선생님부터 다 삽니다. 고창, 보강, 고창보가. 보강, 보성, 삼보. 담보입니다. 그리고 안장호 선생님 내일을 사랑합니다. 그 북한도에 지금 현재 밝혀진 건 북한도에 간단히 설명해서 얘기합시다. 다른 사람들은 얘기해요. 간단하죠. 질문 많아, 질문. 그래서 남북한 통일할 때는 이 두 분을 이용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우리 이준 열사 이용장군에 대해서 더 좀 선생님께 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감사합니다. 뭐 남북한 역사가 이 서로 왜곡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공통 분모를 찾아가야 할 것이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 쳐서 죄송합니다. 공부 따름이 많아서 그런데. 저는 뭐, 최희한 경제학 교수입니다. 근데 아까 그 자체방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시대적으로는 지진가 아니라 그런 느낌이 들어서, 대안으로, 요새 AI라든가 IT가 해서 남북한 IT 공동체, 예를 들자면, 처음에 우리가 평양에 갔을 때 컴퓨터 거리 같은 건 없고, 자판으로 내가 엊그제인데, 지금 세계는 해킹하러 가서 다른 나라 꼼짝 무너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걸 미쳐서 청년세대가 그건 좀 어떻게 힘을 합할 수 없는가. 우리 우주 개발이 거기 해커가 있잖아요. 방향제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지금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데는 그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포항공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그 철강 공동체 그쪽에 염두를 두고 그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린 것이고요. 지금 시대는 저는 철과 흙이라는 건 이제 반도체죠. 이제 AI 다 거기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린 생명 시대, 그리고 달, 우주 시대. 철, 흙, 풀, 달. 이 네 가지를 다 묶어야만 되는 시대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종합적인 우리가 플랜을 세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철강 쪽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듣겠습니다. 예. 저는 그 동학 농민혁명 유족회 지금 회장입니다. 오늘 충격적이어서 좀 그냥 엉뚱한 질문을 드리는데 20대 때 서울대 공과대학생이 금속공학을 하신 분이 그 뒤로도 지금 현재까지도 뭐 재료공학을 포항공대에서 하시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사회 정치 이 사상사적인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 뭐 이런 데까지 이렇게 그 발전되어서 좀 이런 강의까지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뭔지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뭐 제가 성향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정국어였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저보고 이제 넌 꼭 국문학과를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서울공대가 유행하니까 친구 따라 이제 가서 참 재미없이 막 미움마음씩 풀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끝까지 해서 박사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뭐 사회학이나 인문학을 했다면 절대로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나 북한은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공학을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참 그건
아주 저희 표현을 정말 뭐 하나님의 섭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것은 그러니까 보스턴에 가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진리를 찾고자 노력을 했는데 진리가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서울대에 처음 입학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문구를 보았을 때 그 진리를 찾고자 했던 갈망에서 어쨌든 제 나름대로 이제 기독교 안에서의 이제 진리를 찾고 나니까 제 시야, 그러니까 까마귀 같이 눈이 없던 까마귀가 이제 눈이 생기니까 전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독립운동사를 들여다보니까 그 당시에 그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독립운동에 뛰어들어갔는가. 그들이 이제 백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안목이 넓어진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제 삶을 살다 보니까 중국 전역에 안 가본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을 다니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를 육로로 이렇게 다 가본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양에서 북경까지 또 북경에서 그 육로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곳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세계를 보는 안목 그런 것들이 조금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예, 그 인문학적 소양에서 공학적 그 인문학 그 통섭 이런 바탕이 있었길래 오늘의 그 강연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로 이 사인을 받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좀 그 자료를 써주시면 이따가 나갈 때 써주시는 걸로 하겠고 질문 계속 받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교수님이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소개부터 해주세요. 저는 임남희고요. 동민회 이제 같이 공동회장 맡고 있고요. 천도교인. 전번에 아시죠? 제가 교수님한테 책도 받았죠.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에 관계되는 이제 우리도 모르는 아마 그런 역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혹시 하시면서 우리가 천도교도 좀 있었던 그런 것도 같이 발견한다든지 하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책 안에서 그 당시에 동학과 천도교와 기독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서로 협력을 했었는가 독립운동사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새롭게 저도 발견하게 된 거죠. 저도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역사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또 질문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고 여기다가 그냥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하고 사인. 예. 이 가격이 나와 있는데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가 받아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이 책 뒤쪽에 계좌번호가 있어서 혹시 더 뜬금이 없으신 분은 이 계좌로 입금하시고 사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줌으로 이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 학생이 잠깐 그렇죠. 그래요. 줌에 참여하신 분들 혹시 질문이 있는 자, 줌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대화창을 열면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대화창을 열으세요. 대화창. 지금 창에 여러분들이 와 계시기는 한데 여기 질문하실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좀 아쉽지만 마무리 지어도 좋겠습니까? 아니면 플로어에 또 질문하실 분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민족 통일의 공동 운영은 박준수입니다. 지금 해방 전국에서 근대사에서 이동이 북쪽에나 남쪽에서나 원래 민족 세력들은 외세를 등에 업은 민족에 의해서 다 제거되고 그쪽에서도 외세를 들고 업은 사람이 올랐었고 그래서 계속 체제를 이루었고 남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외세를 등에 입은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오늘날 유지가 되고 있는데 통일의 과정에서 역시 신냉전이 다시 시작되는 이 시대에서 양쪽 신냉전을 등에 업은 사람들이 다시 통일을 앞세워서 나아갈 때 민족주의적인 그 세력들은 어떻게 해야 사회에서 본래의 정신을 살려서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좀 해주십시오.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이시기도 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옛날 같은 약소국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약소국이었을 때도 광해군이 그 당시 청나라와 명나라 사이에서 아주 지혜롭게 등거리 외교를 해나갔는데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사실은 광해군이 몰린 거죠. 근데 지금은 옛날 같은 그런 약소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통치자가 얼마든지 이 강대국을 거꾸로 이용해 가면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그 발걸음을 우리가 정말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로드맵이 있을 수 있지만 만일 그 14선언의 내용이 4.27 선언의 그 내용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14선언이 선언되고 다시 보수정부가 들어서서 그것이 원천무효가 되지 않았다면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사태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벌써 우리가 동서독처럼 많은 진도가 나갔겠죠. 근데 4.27 회담 이후에도 또 그와 같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또 놓친 거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독일은 빌리 브란트가 그러니까 동방정책을 시작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것을 본따서 햇볕 정책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그 3인당에서 기민당으로 보수정부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헬무트 콜 총지가 여전히 그 동방정책을 이어가거든요. 결국은 이 지도자들의 문제고 지도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선택하는가의 문제에 많은 부분이 달려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그런 외세에 막 우리가 치기만 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는 반드시 온다. 지금 이제 2번 기회를 놓쳤는데 이제 3번째 기회가 왔을 때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했던 시행착오를 잘 이제 되돌아보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또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기회 두 번째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두 번째라는 게 그 14선언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남북이 서로 개발하기로 한 그 아젠다들이 있었잖아요. 14선언 그 내용들을 보면 요번에 4.27 선언에서 했던 거의 똑같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서 개성공단도 축소되고 하는 이제 어려움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 4.27 회담 때도 똑같이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졌다가 또다시 이제 좌절이 된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북측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늘 약속만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4.27 회담 그거 할 때 처음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 합의서 또 왜 쓰냐? 그냥 14선언 했던 거 그거 지키기로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또 정치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또 합의서를 또 만들어서 이제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했는데 결국은 또 못 지키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을 참 다음에 또 한 번 기회가 온다면 우리가 꼭 이제 잘
준비해서 그걸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이 다음 기회는 우리 동민회가 그 문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마무리해. 예, 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현 정권에서 등거리 외교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등거리 외교로 이 통일 문제를 당장 풀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2023년 5월 정기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